번째 날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지역 영화 정책이라고 조금 이제 총론격의 이야기들을 그 발제로 모시고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광주 영화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점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 외부로 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영화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지역의 토론자분들과 함께 그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그러면은 어제와 비슷한 포맷으로 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광주광역시의회와 사단법인 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주영화포럼 두 번째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영화 대응 전략을 찾다의 두 번째 날이 광주영화 좌표 설정이라는 주제로 제가 영화포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DB 구축 사례로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사실 부산영상위원회도 DB를 구축을 아직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발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BMDB를 오픈을 해서 정식으로 이제 팀을 이제 구축을 한지는 작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영상위원회 소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력 현황, 그 다음에 BMDB 사업 소개, DIS라는 시스템을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BMDB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영상위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으시긴 해요. 사실은 부산에서도 저희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시민들은 부산 영화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표를 달라거나 그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저희 영상위원회는 1999년 12월 20일 날 발족을 했고요. 국내 최초이기도 하고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필름 커미션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직 구성을 보면 이제 저희가 위원장님은 부산시장님이시고요. 그 운영위원장님은 저희 이제 올해 이제 김인수 위원장님이 맡고 계시고, 그 외에 이제 1학교 3본부 7팀이 총 약 한 5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옆에 그 사진들을 보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그 11시 방향은 저희가 그 직원들이 있는 본부고요. 그 영상산업센터라고 합니다. 저기에서 이제 벤처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사라든지 그 각종 제작사들이 저기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는 이제 저희가 2001년도 쯤에 이제 벤처센터라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영상산업센터가 만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는 이제 벤처센터라는 이제 그 벤처 업체들, 예를 들어 이제 영상 업체들이 되게 많았었죠. 거기에 5층하고 6층을 저희가 통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기에 이제는 옛날엔 영화사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상 업체들이 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저희가 이번에 그 인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산시 건물이고 에이지웍스라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후반 작업 기지고요. 저기가 원래 CG VFX를 하는 포스라는 회사가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 입주를 하고 있다가 어쨌든 그 회사를 다시 이제 서울 경기도로 옮겼죠. 그래서 저희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올해 저희가 입주업체나 그 다른 이제 지원 사업들을 저기서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기는 이제 후반 작업 관련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맨 상단에 있는 거는 이제 아시아 영화학교라고, 저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아에 있는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시아인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영화 교육을 1년 동안 시켜서 배출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서 올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올해는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교육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수중 촬영, 그 자격증을 주는 수중 촬영을 해서 후반기에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는 그 시네마하우스라고 저희가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뜬금없이 호텔이 왜 나오냐라고 하면 사실 부산에서는 촬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상업영화하고 뭐 독립영화, 장편영화, 드라마만 해도 1년에 한 5, 60편 정도 촬영을 하고요. 상업영화, 장편영화만 치면 한 평균 25편에서 30편 정도 촬영을 합니다. 나중에 통계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면 숙박에 관련된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영화인들은 숙박을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야 되겠다. 사실 호텔이 많지만 사실 여름에 안 되고 뭐 성수기 때 안 되고 공휴일 때 비싸고 너무 그게 들쑥날쑥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숙소 지원 사업을 한 4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활발하게 운영 중에는 있는데 사실은 건물 전체가 저희 건 아니라서 절반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용 문제 때문에 해운대에 위치해 있거든요. 아주 비싼 땅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좀 운영할지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되면 뭐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좀 사업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 스튜디오입니다. 원래는 이제 본사가 저기에 있다가 이제 산업센터로 3년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작품들이 한 10편 정도를 평균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는데 스튜디오를 되게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시내에 위치해 있는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해운대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영화인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BNDB 사업 말씀드리기 전에 현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작년에 영화 영상산업 현황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뭐 영화 제작사라든지 그러니까 여기에 영화에 해당되는 거는 배급사라든지 상영 관련 뭐 상영 관련은 거의 뭐 변함이 없고요. 보시면 영화 제작 지원이 많이 줄었는데 뭐 제작 지원은 말 그대로 뭐 영화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뭐 기업이라든지 영화 관련이니까 장비 렌탈을 한다든지 후반 작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업체들인데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촬영이 많이 줄면서 산업이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업하는 데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일반적으로 방송 관련은 전부 프로덕션이겠죠. 이제 프로덕션들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추세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다음에 저희가 인력 현황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가 부산에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교가 많지만 그 중에서 영상 관련 저도 좀 모르는 학과들이 되게 많은데 멀티미디어가 들어가는 그다음에 뭐 융합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다 포함하면 약 4,000명 정도가 1년에 배출이 됩니다. 사실 배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 남아있진 않죠. 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직장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화를 하고 싶은데 영화사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BNDB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BNDB라는 저희가 부산무비 데이터베이스라는 건데요. 이제 시초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2013년도에 배우 리스트업을 했었습니다. 부산에 활동하시는 배우들이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저기서 대표적인 아직 그 안에 사진은 제가 도출을 안 했는데요. 그 안에 보면 이제 고인범 씨, 그 백발에 그분들이 이제 부산에서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셨던 걸로 그때 알고 있어서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한 약 2013년도 때는 한 80, 70명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2년 상간으로 저희가 계속 만들려고 했던 건데 2015년도에는 약 한 140명 정도가 리스트업 돼서 저희가 책자를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초가 돼서 BNDB라는 사업을 2016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조금 구축을 했는데요. 사실은 2016년도에 저희가 10월 달에 플랫폼을 오픈을 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사업은 따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네트워킹 파티 위주의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구축을 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그려봤는데요. 일단 주축이 되는 플랫폼 운영입니다. 플랫폼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력들을 모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냥 단순하게 홈페이지로는 이제 한계가 있다 해서 2016년도 때는 또 어플리케이션이 한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밴드도 유행하고 해서 밴드 형태의 커뮤니티의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도 뭐 저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검색을 하시면 BNDB가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구축을 해서 주로 이제 배우 위주가 되겠지만 영화인들이 이제 지역 영화인들을 저희가 다 가입을 뭐 강제로 시키진 않고요. 이제 본인이 이제 원하시면 인증을 통해 가지고 가입을 한 사례고요. 약 지금 현재 한 3,400명 정도가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화인과 배우나 이렇게 구분을 저희가 따로 지었는데요. 배우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배우라고 체크한 인원수는 한 7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화인은 약 1,100명 정도가 체크가 돼서 저희가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일반인이거나 학생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영화인이 될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 때문에 이제 들어온 친구들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다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저희가 또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원 사업은 그 전에 이제 포스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처음에 이제 네트워킹 파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6년도 10월 달에 배우들과 영화인들을 초빙을 해서 영화제 기간에 초빙을 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홍보를 위해서 매년 사업 포스터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인데요. 왼쪽에 이제 저희가 모바일 플랫폼을 개발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사실은 전체적인 기능은 다 있지만 배우 검색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화인들도 검색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지만 주로 이제 캐스팅을 하기 위한 배우들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BNDB 시네마라는 거를 작년에 런칭을 해서 지역의 영화들을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 스트리밍을 구축하는 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좀 많은데요. 왜냐하면 서버도 구축을 해야 되고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이제 안 꼬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무게가 온라인상 이제 스트리밍을 하다 보면 저희는 이제 뭐 네이버나 뭐 넷플릭스나 뭐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영상위원회는 전산 전문가가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좀 많이 도와주셔서 좀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플랫폼만 구축했다고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영화인들을 어떤 이제 저희 플랫폼과 같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제 소속감을 좀 가지는 거죠. 이제 부산에 대한 소속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중에 제일 이제 핵심이 되는 거는 사실 제작 현장 연계 구조인데 이거는 사실 고전부터 BNDB가 하기 전부터 저희가 만들었던 사업이고요. 어떤 사업이냐면 부산에 이제 상업 영화나 상업 드라마나 물론 이제 상업 아니더라도 독립 영화나 장편일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영화를 그리고 드라마의 촬영 현장에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저희가 매칭을 통해서 영화인들과 영상인들과 매칭을 통해서 인력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최대 한 작품당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사업이 한 8년 정도 됐는데 사업 자체가 초반에는 잘 몰라서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영화인들이 항상 오면 찾습니다. 인턴이 되냐 안 되냐 지원부터.
지금은 예산을 다 소진한 상태고 매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이제 촬영 편수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우 캐스팅 지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BMDB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산의 지역에 배우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뭐 엄청 많다라기보다는 연극하신 분들도 많고 영상 쪽으로 진출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분들의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배우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저희가 캐스팅 지원 사업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배우분들은 반응이 괜찮아요. 왜냐하면 독립영화나 뭐 상업영화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독립영화의 연기를 이제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연기력을 좀 더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연기 관련해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프로필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력치를 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메리트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배우들을 어떻게 육성을 할까라는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아직까지는 뭐 순탄하게 지금 가고 있고 계속 배우들이 원하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한 작품당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인건비 지원인데 뭐 저희가 월급이나 아니면 그분에 대한 뭐라 해야 되지? 몸값 아니면 뭐 어떤 캐스팅 비용에 대해서 100% 지원하는 건 아니고 지원금입니다. 말 그대로 원래 자기가 하루에 한 50만 원 정도를 원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하루에 한 명당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독립 작품들은 배우분들에 대한 어떤 캐스팅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요. 주연들만 이제 고민을 하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앞으로도 좀 차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디션 지원인데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이것도 시작을 했던 건데 지역의 독립 장편이라든지 드라마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연에서 지원하는 제작 지원 작품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오디션 저희 BMDB 배우와 그 작품과의 이제 그러니까 매칭을 저희가 이제 주도를 해서 오디션을 시행을 작년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원래 10월달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재학생 때문에 행사를 올해는 못하게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40명 정도가 오디션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서울에서도 내려왔었습니다. 부산분 아니더라도 오디션은 참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행사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OST 제작 지원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아직까지는 사업을 이렇게 활발하게 홍보를 많이 못해서 인지도가 조금 많이 낮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독립영화나 어떤 단편영화 위주가 되겠죠. 그 영화에 대해서 OST를 작곡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부분 이제 독립영화나 단편영화들이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음악을 넣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좀 낮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저작권 문제가 분명히 요즘에는 많이 불거지는데 저작권에 신경을 안 쓰고 일단 음악을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그냥 MP3 다운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작품에 대한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작곡가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매칭을 좀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하반기에 좀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졸업 작품이다 하반기에 몰리기 때문에 학생들은 거의 가을쯤에 한 9월, 10월 달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DCP 편집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상위원회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CP 장비가 큰 장비는 아니더라도 극장에 상영하는 그런 이제 파일을 이제 변환을 시켜주는 그 장치이기 때문에 영화제 출품작에 한해서 저희가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작품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올해는 12작품이 신청이 들어와서 10작품이 일단은 DCP 작업이 완료됐고 편집실도 저희가 영화 편집 장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한 3년 전 장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고민을 저희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제 사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컴퓨터나 이런 장비 같은 게 한 해 다르게 완전 최신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매년 업데이트 하지 않는 이상
그 니즈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작업, 독립영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에서 아니면 개인 작업실에서 주로 많이 해서 수요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크리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BMDB 시네마를 런칭을 하면서 독립영화인 분들이 저희한테 온라인 배급에 관련해서 이제 매칭을 의뢰를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만든 사업인데 사실 이게 저작권이나 배급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급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배급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온라인 상영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가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했다가 작년에 부산에 이제 그 독립영화 배급사가 있습니다. 이제 퍼니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배급돼 있는 부산 작품들을 선정을 해서 작년에는 50편, 올해 75편 이렇게 저희가 배급권을 그 한시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 BMDB 시네마 플랫폼에다가 상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그냥 상영은 아니고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외에는 이거는 뭐 큰 건 아닌데 뭐 저희가 그 부산에 장비 업체가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제일 큰 데인데 여기 업체랑 좀 협업을 해서 할인을 해주는 방식. 사실 일반적인 할인은 있습니다만 BMDB를 통해서 조금 더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 회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시네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예약을 하면 좀 비싼 가격에 할 수밖에 없는. 근데 뭐 회원으로 이제 회원 자격으로 인증을 하면 영화인 가격으로 평일에는 이때 런칭할 때는 4만 원이었어요. 하루에 해운대에서 자는데. 근데 지금 한 5만 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약간 여름에는 조금 더 올라가지만 그래도 일반 호텔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묵을 수 있습니다. 그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혜택이 가능하시고요. 이게 네트워킹 파티를 저희가 이제 2016년도부터 했는데 사실 그때는 반응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이 보시면 장소는 해운대 영화제 기간에 영화인들이 많이 내려오고 많이 모이는 그 해에 저희가 이제 날짜를 잡아서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시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 잡기가 좀 어려운 게 영화제 기간에 모든 영화인들은 영화제 위주나 개인 스케줄에 많이 딱 그 할애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크는 토요일 날 하고 싶지만 토요일 날 하게 되면 아무도 안 와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더 큰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이나 월요일 날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도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파티에 참여를 하셨고요. 여기는 이제 사진 예를 보면 저기 윤인호 감독님이신데 1회 때 오셔가지고 자리를 좀 빛내주셨고, 사실 부산 출신 감독님은 아닌데 부산에서 촬영을 많이 하셨고 부산에서 좀 뜻깊은 일들을 좀 많이 하셨던 분이라 저희가 초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드라마에 활발하게 활동하신 이재용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인범 씨, 이분은 이제 연극협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뭐 꼭 모신다기보다는 좀 상징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다 후배들을 어떻게 저희가 뭐 이분들은 양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연대를 해서 연말에 좀 뜻깊은 자리를 계속 만들었는데, 사실 작년부터는 사실 그 행사 자체가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는 없어서 작년부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이게 행사를 했던 거고요. 저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그 BMDB 시네마를 그러니까 스크리닝 지원이나 이런 게 왜 해야 되냐면 인력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품에는 무료로 뭐 어떤 컴퓨터가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들이 다 있습니다. 뭐 네이버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를 검색하면 감독 이력이 뜨고 배우 이력이 뜨고 배우를 클릭하면 어떤 작품을 했는지,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려고 플랫폼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어려운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도는 저희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구축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비용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요. 저희는 네이버와 다음과 넷플릭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둬서 아마 사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DIS라는 저희가 시스템인데 요 ER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거의 한 15년 된 프로그램이고 한 3번 정도 업그레이드가 된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구축하는 비용이 들고요. 홈페이지하고 다 연동이 돼 있고 이 사업을 한 이유는 로케이션 촬영 때문입니다. 이게 로케이션 촬영 지원 시스템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기록을 계속 축적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전자결제나 전자로 이제 도입이 되면서 옛날에는 다 서류로 다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 뭐 결제도 받고 했었었는데 이제 전자결제로 넘어가면서 이 시스템도 같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하고 한 3번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프로그래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저희와 업체 프로그래머들하고 같이 이제 동고동락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 시스템조차도. 그래서 보면 이제 시스템을 로케이션 촬영 시스템에 맞춰서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딸려 있는 DB들, 그 다음에 회원 관리 목적으로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 각종 신청 페이지나 이런 것도 여기서 다 생성 가능한 ERP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ERP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통계들인 건데, 사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이제 작성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치로 나오는 거지, 이제 그래프는 따로 이제 원래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수치를 받아서 따로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이제 로케이션 현황들이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거기하고 제일 큰 연계가 되어 있는 로케이션 갤러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영화인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처음에 저것도 한 3번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었는데 조금 더 의도한 바로는 저희가 완벽하게 되진 않았고요. 이 형태는 이제 그 프로그래머의 어떤 의도가 좀 들어가서 약간 구글 형태의 어떤 검색 사이트가 됐고요. 근데 이게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한 사진 자체가 뭐 한 4만 장 정도 뭐 이렇게 입력이 돼 있다 보니 검색은 되더라도 뭔가 이게 좀 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당연한 이제 시스템인데, 그 광주에서도 촬영이 많기 때문에 촬영에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좀 구축을 해놓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꾸준하게 이제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인력이나 비용에 대해서 편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한 가지 뭐 제가 예를 들면 한국영상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12개 영상위원회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거기도 이제 사단법인이고 한국영상위원회에서도 구축을 해놓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빠져 있지만 거기에 이제 만약에 광주 영상인 연대에서 요청을 하시면 한번 뭐 얘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글 형태로 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로케이션 자료로 나오는 어떤 이제 로우 데이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촬영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 촬영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촬영 지원이 끝나고 나서 뭐 어디서 언제 어떻게 촬영했는지 기록이 되면 거기에 있는 장면들도 다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네맵 말고라도 뭐 저기는 제가 표시를 못했는데 영화 속 부산이라는 또 이전에 만든 그 영상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한 편당 부산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스크립해서 편집을 해서 영화의 장면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형태는 옛날 형태고 요즘에는 인터랙티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클릭을 해서 저기에서 보이고 그 장소를 또 클릭하면 또 그 장소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초반에는 활용성이 굉장히 높았지만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되면 빨간 점들이 굉장히 진해집니다. 그냥 거기에 한 군데 한 10작품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너무 많이 있어도 이게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 광주에 이제 관광공사가 있다던가 관광 관련 예산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BNDB가 가야 될 방향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배우가 중심으로 될 확률, 그러니까 배우가 중심으로 가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 사업은 어느 정도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도 호기심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극히 일부거든요. 회원이 3,000명이나 돼도 거기서 쓰시는 분들은 아마 한 300명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라도 잘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 구축이 되면 지금 계속 저희가 사업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연말에도 디지털 배우 도감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그 들어있는 회원분들이 다시 재인증을 통해서 인증 회원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다시 이제 도감을 신청하면 도감에 대한 저희가 제작의 그 프로필 사진이나 그 다음에 도감에 들어가는 홍보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들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 배우들과 그 다음에 이제 시네마와 연결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연결되다 보면 활용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 DB에 대한 그 정확도 또 높아질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 BNDB DIS 구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 두 번째로 부산 영상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을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특히 또 흥미로운 지점이 배우들 중심으로 사업의 방향이 간다는 게 확실히 이제 부산의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화 촬영이라든가 내부의 독립영화인들의 어떤 촬영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토론 때 더 뭐 많은 이야기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발제하시기 전에 유경혜 선생님께서 좀 늦게 오셔가지고 잠깐 소개하고 두 번째 발제하겠습니다. 유경혜 선생님은 지금 전남대 사회학과 학술연구 교수로 계시고요. 광주와 전남 뭐 극장문화사뿐만 아니라 뭐 강원도, 인천, 대전 그리고 현재 부산까지 전국에 있는 극장을 중심으로 한 극장문화사를 연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광주 영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좀 실행을 해주셔가지고 토론 때 또 말씀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저희 이상훈 부산 국제 단편영화제 프로그램님께서 맡아주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제 그 발제 제목이 나름 그 상당히 재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좀 이야기들을 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또 이제 광주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어가지고 좀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화두 정도 외부에서 약간 내부하고 좀 접점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만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일단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게 제가 한 2달 전에 그 뭐 저기 전남대학교에서 포럼을 했었을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거라고 하는 그 포럼에 제가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포스트 코로나 이야기를 하자마자 코로나가 이제 포스트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시대에 지금 보니까 방역 지점하고 또 건강이라고 하는 두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칫 그 문화예술, 명화가 포함되어 있는 문화예술이 소홀히 되고 있고 저는 이제 국제영화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외국의 사례들을 항상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 뭐 프랑스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문화예술계, 영화계의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담론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는 뭐 BTS의 무슨 주식이라든가
뭐 K-팝이라든가 뭐 이런 좀 뭐랄까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일반 영화인들의 이야기가 아닌 이제 이야기들이 주로 주요 담론으로 다뤄지고 있으면서 실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이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한국이 21세기를 앞으로 좀 해 나가면서 충분히 우리가 그런 역량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역량은 있는데 실제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느냐. 특히 이렇게 텅 빈 극장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극장이 정말 영화 산업이 정말 흔들릴 정도로 극장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 그것이 사람들이 없는 텅 빈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영화제도요, 원래 4월 말에 하던 영화제를 코로나 때문에 8월 말로 했고요. 그 일주일 전에 이제 그 8.15 코로나가 되면서 영화제 일주일 앞두고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1년 동안 영화제를 2번 준비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또 효과도 뭐 고생한 것에 비교할 때 정말 좀 효과가 좀 많이 미비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영화라고 하는 거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전 세계가 코로나와 같이 뭔가 영화라고 하는 게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는 새 시대가 됐는데, 광주를 제가 이제 뭐 태어나고 이 지역에서 학업을 하고 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광주의 문화도시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예양이다라고 이야기 들었었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던 거예요. 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다, 동아시아 문화 도시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갔는데, 이제 광주에서는 일반 시민 한 명으로 살면서 사실 몸에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더군다나 광주의 영화 생태계, 제가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예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거의 이미지지 않나. 사실 광주 시민 지나간 사람들한테 광주의 현재를 예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 정도 될 건가는 한번 의구심이 되고요. 광주 국제영화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광주의 영화에 관련돼서. 그런데 이제 광주에 와서 제가 느낀 게 되게 재밌었던 지점이, 광주 국제영화제라고 안 하고 국제영화제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마치 나이 드신 분들이 영화라고 하지 않고 야 사진 찍지 마라고 하는데, 영화 촬영하다 보면은 그렇게 국제영화제라고 하는 어떤 행사가 이제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영화 생태계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물론 서울이나 그리고 방금 저도 이제 터전이 있는 부산하고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인데 발전 요소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역 영화인들과 영화 단체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광주에 뭐 영화 공간 그 광주국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곳이 있는데, 사진을 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진을 다른 사진을 구하고 싶었는데 참 이 사진이 광주의 영화 모습이 아니나, 좀 상징적인 공간인데 저기가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고, 그 뭐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극장이라 하는 곳에 영화도 틀어지긴 하지만 어떤 행사,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그 프랑스 파리하고 이탈리아 로마하고 많이 비교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로마가 더 많은데 왜 파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그렇다면 있는 문화적 공간을 계속해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게 프랑스 파리고, 그렇지 못한 게 로마이기 때문에 가시면은 두 도시의 어떤 분위기를 단면적으로 느끼는데, 광주 국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 예술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틀어지고 있고, 뭐 스웨덴 영화제 이제 아실 텐데, 광주 국장이 스웨덴 영화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 대표하는 어떤 행사처럼 하나 되고 있는데, 사실 스웨덴 영화제는 제가 또 연결을 시켰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일을 하면서 스웨덴 대사관하고 일을 하면서 서남권에다가 스웨덴 영화제를 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뭐 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식의 어떤 행사가 되는 공간이었을 때 그 공간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독립영화관에서는 또 독립영화들 뭐 다른 지역에 이제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있는 곳과 비슷하게 광주도 뭐 최근에 제가 보니까 생겼던 곳인데, 재미있는 지점은
저는 저 건물 전체가 다 독립영화관이라고 한 2년 동안 생각을 하고 지나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아는 후배가 영화를 저기서 이제 본인 영화가 초청돼서 상영될 때 갔을 때 저 공간이 한 층에 구석에만 있는 곳이라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또 놀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 광주 시민은 이제 아마 많은 자료들에서 우리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텐데 영화를 상당히 많이 하고 영화시라고 하는 부산보다 더 영화를 많이 보는 그 지자체 시민이 광주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하고 연결되면 시네필도 많고요. 저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영화 인문학 강의가 생각보다는 또 많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하고 비교하기에는 학교 수가 적기 때문이긴 하지만 충분히 영화 인문학 강의들이 이곳저곳에서 뭐 저도 계속적으로 좀 하고는 있고요. 대학에서는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학교들이 있는데 광주 전남 지역 영화 영상 하는 학교라고 하는 뭐 호남대학교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다른 근데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조금 전에 비교할 수가 없죠. 뭐 도시 규모가 2분의 1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영화과가 어디에 있냐? 영화를 만드는 사람 학생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한 3년 정도 연속해서 하는 프로젝트인데 프랑스 파리의 구스타프 애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에 와가지고 광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고 갔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여기서 해서 5.18 뭐 재단이라든가 뭐 기록소 같은 거 제가 이제 중간에서 연결해가지고 꾸준히 지금 촬영을 하고 가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방식의 다큐멘터리냐면은 웹 다큐멘터리라 그래가지고 독립적인 웹 주소가 있기 때문에 저 링크를 타고 가시면 거기 안에 이제 그런 그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은 부산의 동의대학교하고 구스타프 애플 대학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요. 세부 주제로 이제 제가 광주에 있기 때문에 광주를 3년 전부터 했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지는 못했지만 또 이렇게 뭐 웹캠이라든가 이런 식을 통해서 하고 또 내년도 좀 준비한다고 해서 벌써 지금 어제부터 제가 도와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또 5.18을 또 촬영하는 이런 광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영화인들이 여기도 있다. 지역 영화의 성공 사례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전주를 조금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산은 또 이야기가 하시기도 하고 잘 알고 있는데 전주가 그러니까 부산은 350만 정도의 인구 큰 인구 영화 도시 이제 기반이 있는데 비해서 전주는 광주하고 조금 비슷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뭐 전주 대사슴놀이, 판소리 정도 약간 과거 친화적인 도시였는데 전주국제영화제는 이제 전주하고 함께 가는 그런 영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화제뿐만 아니라 거기서 영화제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제와 관련이 있는 그 영화인들이 실제로 영화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그런 어떤 인력화되고 있는 영화 교육 기관이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주에 독립영화의 집이라고 하는 정말 야심찬 그러니까 영화인들 전주영화제의 상영 공간이자 동시에 그 전북에 있는 영화인들의 어떤 보금자리 그리고 교육기관, 박물관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어떤 시네마테크적인 기능도 하고 또 이게 네트워크 어떤 장도 되는 그런 공간을 이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좀 준비 중이고 있는데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제가 봤을 때 전주의 영화적 위상은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단편 영화제 프로그래머입니다. 이제 단편 영화제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프랑스를 보면은 파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요. 클레르몽페랑이라고 하는 도시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생경한 도시일 것 같고 지금 파리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 중부, 그러니까 차로 한 6시간 정도 떨어진 그리고 산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곳에 있고 이 도시가 사실은요. 이제 클레르몽페랑 국제 단편 영화제라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은 생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전형적인 프랑스 중부 도시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도시가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아주 낙후된 그 지역의 농촌 도시입니다. 농촌. 그러니까 파리와 멀고 사람들이 조금 촌스럽고 이런 사람들이어서 낙후됐고 후진된 이런 이미지에다가 도시가 발전을 한번 합니다. 근데 이걸로 발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쉐린 타이어가 태어난 곳입니다. 본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가. 그래가지고 이 도시가 농촌 도시에서 이 공업 도시로 이제 바뀌어 갑니다. 바뀌어 가면서 지금 보시면 굴뚝에다가 이런 게 있었는데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그 프랑스 문학 작품이라든가 시사 어떤 뉴스 같은 데에서는 이 지역 사람들을 되게 희화하거나 이렇게 놀림거리를 만드는 그런 이미지의 곳으로 이렇게 되는 분위기에서 지역의 영화과 학생들이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영화제를 만듭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젊었을 때 왔던 모습인데, 그러니까 뭐 칸 영화제라든가 베니스, 베를린 같은 큰 영화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학생들, 지역 영화인들이 모여서 정말 풀뿌리부터 만들었던 이 영화제가 지금 전 세계 단편 영화제 중에서, 그리고 뭐 장편 영화제는 우리 베니스, 칸, 베를린 이렇게 3대 영화제라고 그러는데, 이제 단편 영화제도 클레르몽페랑 있고 핀란드의 템페러, 그리고 독일의 오버하우젠이 있었는데 그건 10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거의 압도적으로 클레르몽페랑이 세계 단편 영화제를 1년에 한 번은 꼭 가야 된다 하면 이곳으로 가야 되는, 모든 사람이 다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영화제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 지나간 사람들의 옷을 보시면 이 영화제가 얼마나 지역 친화적이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엔터테이너적인 영화제가 아니라, 영화제를 처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역민이 영화제에 참여한다는 거. 저는 영화제를 많이 다녀봤지만 사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영화인들을 위한 공간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부산영화제, 정말 저희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역민들 그리고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보는 어떤 그런 기분이라는 게 상당히 묘해서 매년 2월 달에 이렇게 눈이 오는 곳에 이 시골로 전 세계 영화인들이 가고요. 저도 매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관객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도 아침에 커피 하나 놔두고 서로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직장인들, 택시 기사들, 그리고 뭐 아주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인데 저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 영화제 온 지 20몇 년 동안 매년 와서 영화를 봤고 5편, 10편을 본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 자부심, 그러니까 영화제가 제가 일어나는 어떤 그 공간이 아니라 그 도시 전체를 휘감는 묘한 느낌을 제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이 정도 인구대에서는 처음을 봤던 것 같고요. 뭐 이런, 여기는 또 이렇게 마켓도 따로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켓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단편 배급사들이라든가 또 영상원이라든가 아카데미에서 가서 우리나라 영화들을 또 해외에 세일즈를 하고 있고 또 좋은 영화들을 보는 공간인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턱시도를 입거나 뭐 그런 분위기 아니죠.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매년 가기 때문에 다 친구들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그 영화제를 발판으로 해서 영화 교육 그리고 영상위원회 이렇게 계속 발전되고요. 결정적으로 보시면은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일반적인 영화제에서 보는 어떤 뭐 도시의 뭐 유지들 뭐 이런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지역민들이 다 들어오는, 지역민들과 세계에서 오는 영화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고요. 영화제 또 영화의 공간인데 라주테라고 이제 유명한 크리스 마커 영화의 영화 제목을 그대로 차용한 건데요. 여기서도 영화 박물관, 영화 도서관, 영화 교육기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상설, 영화제는 뭐 작은 기관이고 상설하면서 영화제를 뒤에서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리고 이제 또 혹시 사그네이라고 하는 도시는 처음 들어보셨죠? 사그네이. 캐나다는 아는데 사그네이는 모른다. 뭐 토론토, 밴쿠버는 알겠는데 사그네이 어디에 있느냐? 캐나다 동부에 있는 곳입니다. 이쪽은 다 북극이니까 거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인데 뉴욕 이렇게가 미국이고요. 토론토부터 캐나다입니다.
몬트리올이고 이제 퀘벡,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퀘벡 시티고, 이 전체를 퀘벡이라고 하는데 이쪽까지, 이쪽에 있는 곳이 사그네이라는 곳인데 가깝게 보이죠. 차로 6시간, 7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7시간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 생각했을 때 예전 과거 때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뭐 서양인들과 뭐 모피 무역하고, 과거에는, 현재는 알루미늄, 이게 공업지대인데, 여기도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게 한 4월입니다. 4월. 제가 3년 전에 갔는데 3월 말인데 눈이 한 3m 정도 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공간에서 영화제 보시면은 정말 지역민들이 다 들어가고요. 영화제 버스는 학교의 스쿨 버스들, 그리고 뭐 자원봉사자들은 선생님들, 학생들, 이렇게 해서 정말 도시와 영화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있고요. 광주 영화제 이야기를 조금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아서 뭐 다 아시겠지만, 광주 영화제가 그 제가 뭐 아는 바로는 부산 영화제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영화제를 준비하다가 여의치 않다가 전주, 부천 다음에 광주 영화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광주 영화제가 상당히 많은 뭐 부침 속에서 중간에 뭐 안 열리다가 2016년에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광주 영화제와 관련돼서 과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부산 영화제가 조금 큰 전체를 좀,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쪽이라든가 큰 영화들, 물론 아시아 영화의 중심을 갖고 있고, 전주 영화제가 독립 영화라든가 작가 영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가 있는데 반해서, 광주 영화제, 사실 영화하는 사람들한테 광주 영화제 초기는 시네필 거의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들, 좋은 경험들이 전승되지 않고 영화제가 지금 없어져 버리고, 광주에 여러분들이 뭐 영화제를 하고 계시지만 이 큰 영화제가 사라져 버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냥 보는 방향인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조직도 사실은 뭐 뉴스 뭐 누구나 이렇게 키워드 쳐보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영화관, 좀 부산에서는 이제 뭐 남포동 이렇게 하다가 영화의 전당을 하는 공간, 이제 전주도 이제는 뭐 상업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다가 이제 좀 자기들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영화라고 하는 것을 예술이라든가 어떤 문화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조금 더 상업적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관객으로서 한두 번 정도 광주 영화제를 조용히 왔었을 때 느꼈던 느낌은, 여기는 영화인이 오기는 좀 힘든 곳이구나, 나아가서는 오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됐고요. 그 사실 많은 광주 영화제하고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요, 상당히 안 좋은 기억만 갖고 있어요.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영화제가 아니라 그냥 광주 자체를 본인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그런 분들도 물론 다수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광주 영화제가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빨리 가면 좋겠고, 그 광주 영화 영상의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금 찾다 보니까 광주가 지금 예를 들면 뭐 광주의 독립영화관 같은 곳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방금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부산에서는 부산 영상위가 어떤 중심을 잡고, 저희 영화제도 사실 부산 영상위들하고 영상위하고 많이 작업을 하고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이번 금년에는 아시아 영화학회 특별전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그리고 저희 영화제 사무실 있는 곳이 영상벤처센터의 6층에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뭐 이름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영화 단체를 관리하는 곳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뭐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고 하는 거니까, 영화가 마치 무슨 컨텐츠 중에 하나로 이게 구성 요소로 보인다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광주 정도 되는 큰 규모의 도시에서 영상위원회가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네. 그 부산 영상위원회가 하는 어떤 큰 규모처럼은 안 되고, 뭐 서울 영상위원회, 저도 뭐 같이 일을 몇 번 해봤었는데, 저는 이제 그 프랑스나 해외 팀들하고 같이 일을 했을 때 이제
쪽에서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자주 하면서 뭐 촬영을 하느냐, 작품을 만드느냐 이런 연락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광주 영화의 거점 공간도 한번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영화인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제가 광주에 와가지고 몇 년 동안 광주 영화인들은 도대체 어느 물리적 공간에 계시나요? 그래서 광주국장 혼자서 또 여러 번 다녔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갔다가 영화 보고 나왔었는데, 그런 어떤 공간, 독립영화관이 이제 만들어졌지만 사실 차를 갖고 가신 분들은 두 번은 가기 싫습니다. 다시 가기 싫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서 그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 생각에는 저는 뭐 영화제의 이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영화제가 광주도 있을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야 여기저기 영화제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 충분히 제가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그러니까 부산의 영화제, 뭐 전주의 영화제, 지금 현재 부천의 영화제, 뭐 최근에 울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재원을 통해서 울주 산악영화제, 무주에는 무주 산골 영화제 하면서 사실 다른 어떤 문화예술보다 영화는요 가장 대중적이고 투자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연극제를 하겠다 갑자기, 무용제를 하겠다 이거보다는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는 충분히 영화인들, 영화를 좋아하는 또 시민들, 영화제를 했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제를 다시 한번, 그렇지만 이제 그 이전과는 좀 다른,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 제 생각인데요. 제가 이제 보니까 부산이 좀 열린 도시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오픈시티라는 뭐 아주 리얼리즘 영화를 알고 계시겠지만 네오리얼리즘,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분들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경험들이, 그러니까 광주라고 하는 공간, 조금 전에 그 부산 지역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 대학생들과 같이 3년 연속 광주를 같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되게 특이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광주라는 도시가 되게 닫혀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듣는다. 왜 그래? 민주 인권의 도시인데, 근데 도시가 뭔가 닫혀 있고 뭔가 과거 쪽에 조금 다 발이 있지 않느냐, 미래로 가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도시의 이제 다양한 어떤 구조, 공간이겠죠. 공간이라든가 도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도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화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외부의 어떤 경험도 충분히 들어오고, 광주가 좀 열린 도시가 돼서 영화라고 하는 가장 대중적인 예술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제가 학교 뭐 부산에서도 강의를 뭐 하고 뭐 광주, 전주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의 어떤 욕구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화적인, 영화적인 혜택을 가장 못 받은 곳이 여기입니다.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확실히 납니다. 부산 지역 학생들과 광주 지역 학생과 뭐 전주 지역, 그러니까 뭐 세 도시만 본다면은 부산 지역의 학생들은 이제 부산 영화제라고 하는 거, 영상이들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 같은 이제 뭐 영화제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거나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 영화제에서 매년 5월달에 영화를 보고 공간에 가서 영화를 봤던 사람들하고, 광주 지역 학생들은 거의 다 대부분은 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을 봤어요. 다 유튜브 이런 거. 실제로 영화를 본 학생들이 드뭅니다. 영화를 거의 안 본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30, 40대 사람들한테는 젊은 사람은 영화 보지 않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다 바뀌었어요. 지금 사실은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위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기본 가장 중요한 관객들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 사람들에 맞는 컨텐츠들의 영화를 만들어다 보니까 20대 관객들은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안 보고 있고, 이런 현실들,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과 광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지금 이제 2020년에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는 순간이 있지만 이때 다른 곳에서는 다 주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가 한번 여기서 한 발 앞장서서 한다면은, 저는 또 광주 영화제라든가 광주의 영화 생태계 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다른 뭐 유수 문화 도시들이 고유의 영화 생태계와 국제 영화제를 갖고 있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도시 브랜드의 제고의 천병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문화예술보다도요. 그래서 뭐 세계 많은 도시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뭐 독일의 에센, 중국의 다산츠, 영국의 글래스고, 스페인의 빌바오, 방금 말했던 프랑스의 클레르몽페랑, 캐나다의 사그네이들도 이 문화를 통해서 이 도시들은 특히 공업 도시였습니다. 다 블랙, 굴뚝 이런 도시들이 영화 또 이쪽은 문화를 통해서 지금은 스페인의 대표적인 문화 도시 빌바오, 뭐 영국에는 글래스고, 그러니까 과거의 이미지들을 문화예술을 통해서 이렇게 일신했습니다. 그래서 비세도시 어떤 광주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독립적 영화 생태계의 활성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는 드렸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면서 영상 영화 지능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서 만들어 주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듣고 있으면서 좀 민망하고 사실 이 포럼 이제 준비하시면서 우리 영화인들께서 찾아오셨는데 좀 죄송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조례를 만든 이후에 올해 이제 어떻게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이것까지가 이제 의원으로서 역할인데 제가 챙겨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좀 죄송스러움이 있었고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코로나 탓이잖아요. 지금 어떤 것도. 그래서 상반기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춰져 있었고 저희가 좀 걱정했던 것은 올 하반기에 있을 지역의 영화제들이 제대로 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은 좀 들었었어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우리 창의적인 예술인들이 비대면 영화제로 이제 할 그런 뭐 콘텐츠까지 이렇게 마련들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우리 지역의 영화 발전을 위해서 뭐 조례도 이제 만들어진 이상 그에 맞춰서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의 이 자리가요 그런 것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그렇게 이 자리에서부터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조례 내용에 사실은 아까 이제 발제자께서 제언을 해주신 여러 가지 영역이 조례 내용에 다들 사실 들어 있습니다. 민간 거버넌스 구축하는 거, 그리고 영화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 그리고 아까 뭐 영상위원회 말씀하셨지만 그와 별도로 영상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각기 이제 이 역할들을 좀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 기능을 할 것, 그리고 우리 영화인들의 거점이라고 하는 영화센터에 대한 설치 이런 내용들이 다 담아 있어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가 이제 토론을 좀 지나면요 오늘 토론 내용들까지를 같이 담아서 내년에 어떤 사업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고요. 오늘 이제 토론 바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4시까지로 되어 있고 오늘 이제 비대면 토론이다 보니까 유튜브로 이제 토론 진행 사항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발제자님들께서 제대로 이제 언어 순환을 하느라고 할 얘기를 뭐 세게 못했다 이런 말씀을 좀 쉬는 시간에 하셔서 토론을 좀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좀 뭐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더 앞서 하겠습니까? 그런 거 이제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먼저 발제자들이 지정 발제자 토론자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요. 우선은 지정 토론자님들의 어떤 발언과 질의 먼저 좀 듣고 이후에 이제 여기 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자유 토론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정 토론자는 두 분이십니다. 나오신 분이 아까 사회자의 소개는 있었는데요. 이야기 하시면서 우선 자기 소개 먼저 하시고 질의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위경애 교수님 질의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 토론자로 이제 지정이 돼서 오면서도
내가 뭘 물어야 될 것인가가 생각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 말이 뭐 발제자 글을 다 읽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저의 두 가지 정체성에 지금 오고 가고 있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영화 연구자로서의 마음 하나하고 하나는 영화인으로서의 마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그 언어 순화한이라고 말씀 다 못하셨다라고 하는데 저도 좀 언어 순화하지 않고 말을 하면 정말 할 말들이 정말 많은데 일단 딱 두 가지로만 좀 요약해서 좀 이야기를 묻고 싶어요. 오늘 이제 발표하신 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게요. 실은 뭐냐면은 이제 일단은 뭐 이렇게 뭐 감상 같은 거는 뭐냐면 부산에서도 영화인들이 정말 광주에 있는 영화 학교라고 한다면은 뭐 영화만을 이야기한다면 동신대학교하고 호남대학교가 있죠. 꼭 영화가 아니라 다양한 이름으로 뭐 다매체 영상학과랄지 이렇게 이름이 바뀌긴 했는데 이제 부산은 이제 표 마찬가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부산 영화제 가보거나 아니면 부산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부산 영화제 쪽에서 일하신 분한테 직접 들은 것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부산에서도 졸업을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기 위해서 이걸 붙들기 위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광주에서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가 부산 가서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사실 좀 충격을 먹었었어요. 아니 부산마저도 이렇게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확인이 된 게 부산영상위원회에서 지금 했던 작업이 배우 도감이 있다는 게 그 자체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인이라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의 영화인들이 그러니까 창제작뿐만 아니라 영화 문화를 향유한다거나 아니면 문화를 확산시키거나 그러니까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배급이나 마케팅이거나 아니면은 비평이거나 아니면은 아카이빙이거나 다양한 영역에서 영화 뭐 산업 또는 영화 문화를 그러니까 진작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창작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적어도 부산에서는 스타 배우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건 배우가 가장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영상위원회에서 왜 배우 도감을 만들었을까라는 언뜻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제 어차피 부산도 지역에서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하는 거죠. 뭐 강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건 제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영화 영상인 연대 의뢰를 받아가지고 광주 영화인 연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했어요. 물론 이거 작업을 해서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광주도 작업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그러니까 마음앓이를 좀 많이 했거든요. 마음앓이를 했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에요. 연대에서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내부적으로 광주 영화인들 내부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필요해라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의 합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영화 영상인 연대가 광주의 영화인들을 대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아니면 경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진짜 모래알 하나하나를 다 모은다는 느낌으로 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부산 영상인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초창기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어찌됐건 어떤 단체이건 초창기에 영화인들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할 때 초창기 그 작업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지금 영화 영상인 연대에다가 제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근데 아직까지 이게 회의가 되니까는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외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탓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묻는 건 아니고 향후에 이제 이것을 발전시켜서 계속해서 TV 작업이 나왔을 때 하나의 가이드나 지침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산 영상에서는 어떻게 했는가라는 생각이 한 가지 질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훈 선생님에게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이제 영화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도시의 이미지나 아니면 도시의 그러니까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민의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지역민의 이 지역에 대한 사랑 아니면 지역에 대한 평가를 바꿔놓는가를 정말 굉장히 훌륭한 예시를 들어서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는 광주국제영화제 초창기 시작할 때 그때 누구죠? 지금 그 미 대사가 리포트 이 칼로 이렇게 했던 그분 있죠. 그분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우리마당이라고 하는 뭐 민중운동 단체를 했어요. 그분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 96년도였어요. 그때 96년도에
그분하고 같이 비엔날레 있는 사람까지 가서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6년도부터 저는 한 5년 동안 이게 우리나라가 없어가지고 2001년도에 다시 또 와서 보니까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아까 그래서 언뜻 생각이 났는데 그때 이제 영화제를 하게 되면 그 뒷면에 누가 참석했는가 이름을 적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글 이름 있으면 가로 열고 한자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광주 영화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유지의 잔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쓰면 그러니까 거기에 한자도 넣어가지고 그거를 담당했던 실무자 다 전화를 해서 환자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제 일정이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랬던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 개인적으로 영화제라고 하는 게 저는 큰 영화제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작은 영화제가 활성화가 돼서 그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영화제도 어느 한 곳에 독점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역 좀 거기에는 좀 반대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역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지역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매체라고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을 때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특징들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중요한 사실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큰 행사를 가져와서 뭐 국제적인 행사를 가져와서 그것이 광주를 키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저는 실제로 광주의 지역성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뭐 글로컬하는 어떤 문화가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팽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 지역의 지역성을 오히려 더 드러내는 것이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어떤 주목을 받고 또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뭐 일제 강점기를 뭐 따져 본다면은 여기서 지금의 뭐 CJ급에 해당하는 뭐 조선영화 제작 주식회사도 광주 지역 출신이 해서 물론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긴 했지만 그 인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에 80년 5.18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문화운동이 이렇게 활발해지고 특히 이제 영상 물론 시작은 사진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했던 활동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보존하거나 좀 활성화시켜서 그걸 현재적 의미로 해석해서 뭐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저의 이제 주장은 뭐가 있냐면은 진짜 다른 도시에 비한다면은 광주는 이제 진짜 출발하기보다는 작업들이 많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데이터 베이스화 해가지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거는 좀 출발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광주 지역이 그러니까 광주시가 좀 더 굉장히 많은 그 자율성을 이 단체에 좀 부여를 하고 관심을 좀 많이 보여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단지 창제작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배급과 마케팅.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광주의 5.18 영화만을 가지고 배급 마케팅을 광주가 주도적으로 가겠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이슈거리가 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비평 문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거나 비평할 수 있는 작업이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카이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아카이빙에 대해서 전폭적인 게 아니고요. 좀 많은 그 지지를 좀 해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무슨 뭐 지금 연대 같은 단체가 있긴 한데 뭐 영역을 줘서 그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좀 지속적인 사업을 장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제 의견 여기까지입니다. 네,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건데 단출해서 말씀해 주셨고 일단 두 번째 그 발제 질의까지 듣고 발제자님들 이야기 듣는 게 낫겠죠. 두 번째로 우리 지정 토론자로 오신 강주 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님이시죠. 박세영 사무국장님의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되게 민망하고 한데요. 저는 조금 더 창작자들 분들, 감독님들이나 배우분들하고 밀접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대변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영화 대응 전략을 찾는 거라고 했는데 저희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포스트 코로나나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그렇게 크게 힘든 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상훈 프로그래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주
자체에서 그 영화의 창제작에 지원하는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소규모고, 그래서 뭐 원래 한 20명으로 영화를 찍어야 되는 거를 한 10명으로 찍고, 이런 식이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있건 없건 10명 정도는 무조건 영화를 찍을 수 있으니까, 여기 뭐 포스트 코로나건 아니건 저희는 생존의 문제와 훨씬 밀접하게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예쁜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원사가 큰 그림을 그려야 해요. 네, 광주시에서 예술 문화계의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영화인들이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광주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영화의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종합예술로서의 영화, 저는 음악 감독이니까 음악도 갈 수 있고 영화도 갈 수 있어요. 미술 감독도 미술도 할 수 있고 음악도 할 수 있고, 배우분들도 연극을 할 수 있고 영화를 함께 할 수 있어요. 이 중점에 있는 영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 영상 영화 분야를 지금은 개인 창작자의 희생이라거나 역량이라거나 이런 것에 지금 맡겨놓고 있는데, 조금 더 큰 그림을 시해서 이 분야는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자라는 큰 목적과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저의 질문 중에 하나는, 그래서 아까 이창훈 프로그래머님이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광주의 생태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거든요.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계속 얘기해 주셨잖아요. 광주의 지역 지원이 굉장히 적다. 그렇지만 저희 다른 지역 평가를 봤을 때 선수들이 좋다는 얘기를 제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좋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뭐 영화제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광주의 영화인들이 실력과 그 결과물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주면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으신지 아닌지. 네. 네. 일단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질의는? 두 분 최종 토론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고, 이에 대해서 두 발제자님들이요, 해당하는 영역 내용에 있어서 먼저 이제 그 답변해 주시는 말씀 먼저 듣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이제 뭐 부산 영상院에서 이제 초창기 DB 작업의 시초는 어떻게 되는지, 뭐 아니면 모집 DB 작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발족을 한 다음에, 어쨌든 이게 영상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가 영화인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입사를 할 때도 뭐가 있었냐면 디렉토리 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뭐 만들진 않지만 두꺼운 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자에 지역에 그다음에 영화 관련 기술서, 간단한 기술서 메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자들을 좀 만들어서 배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5권 정도, 4-5권 정도를 발간했었고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발간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그 DB의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지역의 영화인들이 대부분 그때는 이제 2000년도 초반이죠.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활발하게 일단 생산이 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영화인들이 부산에 좀 유입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교수님, 영화과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상업 영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영화 쪽으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이 내려왔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김지석 프로그래머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 강의를 하셨고요.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영화인들이 학교 쪽에 연극영화과에 포진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들이 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쪽에서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계신 전수희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좀 양성이 됐고 거기에 졸업했던 학생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상업 영화든 독립 장편이든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들을 생산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생되는 기술 스텝이라든지 배우라든지 그분들이 인적 데이터가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디렉토리북에 사실 배우는 거기는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그 기술 스텝이나 교수진이나 학교라든지 아니면 장비 업체라든지 그때 로케이션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많은 파생적인 데이터들이 그 디렉토리북 안에 있었고요. 이제 그걸 시초로 저희가 그 배우 도감이라는 것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래도 2000년도 초반 중반기까지는 뭐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대에 빗대어서 부산도 뭔가 많은 그 생산 활동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사실 저는 그때는 좀 뭐 소위 얘기하면 짬밥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는 그 데이터들이 온전하게 기록에 저희가 이제 자원으로 확보를 했던 거죠. 사실 지금도 디렉토리북이라는 거를 다시 만들어 보자는 얘기도 있고요. 왜냐하면 교수님 하셨던 것처럼 배우를 저희가 내세우겠다. 사실 배우가 바로 뜨지는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뭐라 해야 되지? 이제 자기가 그 많은 단련을 통해서 이제 괜찮은 배우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지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소소한 지원일 수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일반 상업 영화의 BTR보다는 로케이션은 거의 다 상업 위주예요. 지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작은 영화라든지 독립 영화라든지 학생 영화라든지 그런 영화들이 좀 모이게 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이제 시작하는 영화인들이 좀 커갈 수 있는 바탕이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TV가 어떤 바탕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TV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뭐 활용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배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배우들은 영화인들이 항상 찾는 뭐 사람 또는 아티스트 그런 꼭 영화에 필요한 어떤 뭐 소품은 아니지만 항상 출연을 해야 되는 어떤 인력이기 때문에 요즘에 또 취업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정책과 좀 맞물리면서 저희도 이제 배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영화인들이 좀 더 좀 활동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플랫폼이나 어떤 부산 지역에 좀 관심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유경혁 교수님이 광주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하셨다는 거고 그게 아마도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이제 평가의 자리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이런 어떤 평가의 자리들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런 그 평가의 자리를 해가면은 자리에 어떤 부산의 경험들이 같이 접목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우리 네, 오늘도 유경영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 뭐 영화제가 도시 이미지를 뭐 긍정적으로, 만약 이미지가 없었다면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경우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예들을 제가 살짝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광주가 이미지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그거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기가 힘든 이미지 같아요. 저희처럼 뭐 글래스고나 빌바오처럼 아예 뭐 굴뚝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는 어떤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이미지인데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동일한 어떤 키워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아시다시피 그런 어떤 역사적인 상처가 우리는 마무리가 되고 사람들이 인식이 공유된 것 같았는데 오히려 20대들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올라가고요. 서울 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광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그 인터넷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이제 소칭 20대들한테는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뭔가 문화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영화가 필요한데 제 생각에는 영화가 뭐 영화제도 있고 뭐 창 제작도 있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창 제작도 제가 봤을 때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광주 관련 뭐 영화들을 봤을 때 상당히 과거 지향적이다. 그리고 너무 직접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과거 역사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를 조금 이렇게 좀 미학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광주에 어떤 상처가 있었다면은 뭐 용서에 대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하면서 이야기되면 저는 이제 이창동 감독님이 본인의 영화 속에서 광주의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밀양이라고 하는 경상도에 있는 도시를 제목으로 하고 있으면서 사실 그 영화는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광주 5.18로부터 유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1차적으로 보면서 광주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지만 영화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광주가 제기하고 있는 용서의 문제,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 근데 이런 영화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줬으면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조금 전에 영화를 보는 눈이 조금 제가 제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엔터테인먼트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마치 헐리우드 키드, 한국에서 영화를 좋아했던 분들은 본인들이 영화를 엄청 좋아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 세계 속에서 갖고 좀 세상을 보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도 연결되는데 부산 영화제 성공했던 거는 저는 부산의 영화 유지분들이 뒤로 한 발 빠졌고 전주도 뒤로 한 발 빠지면서 그 두 영화제가 국제영화제가 됐던 것은 현지의 원로 영화인들께서 새로 들어오는 젊은 영화인들과 외부 영화인들한테 좀 오픈되게 한번 해봐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클레르몽페랑이라든가 사그네이라든가 주역이 영화를 뭐 40년, 50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오히려 해서 오히려 그 나이가 많고 뭐 재원이 많은 여러분들이 혹시 중앙아시아라든가 러시아 지역의 영화제 가면 우리가 실수를 금치 못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재원도 이렇게 재원이 보여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할지를 몰라요. 그런 영화제는 3, 4회 가지 않습니다. 가면 파티에 막 어마어마한 어떤 뭐 공항에서부터의 지원인데 그런 영화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클레르몽페랑이나 사그네 영화제는요. 제가 직접 다 갑니다. 지원도 전혀 없고요.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도착해서 마치 영화에 뭐 우리가 같이 해방구처럼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연대 영화를 잘하고 싶은데 광주에서 부산처럼 서울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기 멀리 해외의 어떤 중소도시들이 들과 연대,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받아야지 야 서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다면은 올바른 답을 찾기가 제가 봤을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되 그러니까 비슷한 규모의 어떤 역사적인 것들 있는 그런 도시들과 한번 우리가 해보는 게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하고 연달아서 이제 선생님의 말씀, 광주의 생태계, 뭐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 생태계를 바라보는 눈은 제가 이제 봤을 때 그 광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ACC 아시아 문화 전당, 뭐 비엔날레, 상당히 큰 행사들은 있는데 제 느낌은요, 약간 중앙에 어떤 그 공간으로서 공간의 제시를 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 지역민들 중에서 비엔날레라든가 이런 행사를 얼마나 많이 참석을 했었을까. 뭐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남포동 시절 때 조금 더 컨택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고 현재 센터 가면서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광주에서 다른 문화
번째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외부에서 오는 그 속칭 이렇게 이제 뭐 유지분들과 그런 분들의 유지로 되고 있고, 투자하면서 결과가 나온다. 저는 이제 문화 분야라는 것이 뭐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한국 영화의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공이라고 한다면은 90년대 후반에 김대중 정부에서 영화에 지원을 했었던 것들이 다 그대로 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되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어떤 씨앗이 돼서 마중물이 돼서 현재 영화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영화제라든가 영화 생태계에 지원을 하면서 2년 안에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부산국제 단편영화제 10년 동안 일하는데 처음에 4년 동안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부산 영화제가 아닙니다. 저는 부산국제 단편영화제입니다 하고 다녔는데 6년, 7년이 되니까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영화제만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참석을 하는 거죠. 그 참석을 해서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패널도 참석을 하고 심사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영화로만 고른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도 제가 부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야기도 하고, 부산 영화제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도 이야기하면서 부산의 전체적인 문화를 그 이제 해외의 다양한 행사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무슨 행사를 특히 영화 분야에서는 제 스스로 이제 부산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 7년 정도는 지원을 하고 뭐 결과를 기다려야지 2, 3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장편 영화 하나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금 현재의 어느 정도 문화예술계에서 그 충분한 어떤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지금 막 영화를 하고 있는 젊은 영화인들, 광주 영화인들하고 해외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영화인들을 좀 받아들여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하면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산 영화제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발제자님이 당연히 부산에서 오신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강주에서 전남대학교에서 같이 연구자로 같이 계셔서 3년이나 되셨다고 하는데 이제 뭐 서로 인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쭉 같이 우리 지역의 영화인들하고 이야기들을 좀 해왔으면 조금 더 이런 그 내용들이 서로에게 좋았지 않았을까, 좀 더 발전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 이야기들이 좀 많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사실 그 포럼의 그 주제가 지역 영화 생태계 발전을 어떻게 좀 만들 거냐, 구축을 어떻게 잘 해볼 거냐에 대한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 영화 발전이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까 박성현 사무국장님께서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기 때문에 굳이 이후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편에 가슴이 참 아픈데,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 중심은 이제 코로나는 일단 놔두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뭔가가 막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 이런 게 아니다. 우리 강주 지금 영화의 현 주소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잘 할 것인가를 다시 좀 이야기하는, 이제 여기에 좀 이야기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지금 여기 이 자리 뭐 지정 토론자로는 안 오셨지만 어차피 영화에 대해서 가장 고민들이 좀 많으신 분들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오늘 발제자님들이나 토론자님께 좀 질문이라든가 의견 이렇게 있으시면 방청석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떠십니까? 네. 네, 없으시. 아까 진행 사회 보시면서도 본인이 뭐 하고 싶은 이야기시나 아니면 뭐 듣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떠신가요? 지역 영화, 우리 강주 영화 이렇게 좀 되어야 된다. 본인은 이게 좀 핵심이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영화 영상연대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지섭이고요. 예. 지역 영화 생태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지역의 영화인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가장
지금 절박하게 빨리 시급 해결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의 영화인들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은 했을 때 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 제작인도 있고 또 연구 비평, 아카이브 또 저같이 영화 기획이라든가 행정 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통틀어서 지역의 영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포럼에서도 그렇게 그런 말씀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창 제작자 중심의 영화 교육과 영화 지원 정책들이 영진이라든가 뭐 학교 안에서 방과후 교육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그것을 멈춰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의 방향성들을 조금 전환시킬 때가 지금 오고 있지 않냐. 왜냐면은 이전 영화창 학교 예를 들었을 때 영화에서 진행되는 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 해가지고 창 제작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그거 교육의 목표가 영화인을 만들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어, 미술, 음악처럼 국어 한다고 시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예를 들어주셨거든요 어제.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의 방식 바뀌어져야 되듯이 조금 지역의 영화인들이라고 했을 때 좀 더 포괄적으로 놓고 그 포괄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영화인들이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들으려면은 그 지역에 이제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연대라든가 독립영화협회라든가 뭐 다른 여성영화제 같은 조직이뿐만 아니라 중간 조직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저희 광주에서는 이제 영화산업이나 영화문화는 어찌됐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조금 총괄하고 있으니까 진흥원이라는 조직에 그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간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조금 소통도 하고 협력도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흥원 역시도 그 위에 광주광역시라는 행정 조직이 어떻게 보면 관리를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광주광역시 문화산업과가 저희 이제 주무 부서인데요. 문화산업과가 중간 조직인 진흥원과 또 순수 민간 자율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단체들 간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충분히 수행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작년에 이제 장윤주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던 것 같고요. 그게 항상 형식적인 민관 거버넌스가 아니라 정말로 민간의 영화인들 그리고 중간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진흥원 그 가장 영화 산업을 총괄할 수밖에 없는 시가 조금 나서서 좀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틀 동안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고 외부에서 힘들게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다 모셨는데 조금 공연불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말씀들이 실질적인 그 체계들이 이 포럼 끝나고 좀 긴밀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또 진흥원 분들도 와 계시니까요. 좀 말씀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이나 의견 하고 싶은 이야기 없습니까? 대표님. 김재현 대표님 없으십니까? 네네. 네, 사무장 이야기. 네, 장윤주 의원님께 의견과 약간 질문은 아니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아까 조례 이야기가 나와서 네. 지금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네. 이 구성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네. 이런 그림 같은 게 있으신지 네. 굉장히 궁금하고 네. 아까 제가 저기 진흥원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광주는 그러니까 아까 영화인들을 찾으려고 광주극장으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광주극장은 영화인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거기는 그러니까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긴 하는데 그 공간은 사실 저희가 창제작이나 영화 교육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공연하는데 음악 하는데 뭐 어디 가면 무슨 밴드 연습실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가면 누구 있다. 가서 한번 그러면 기타 한번 쳐보고 드럼 한번 쳐보고 피아노 한번 쳐보다가 음악을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식의 그림이나 영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다른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문화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계셔요. 영화는 지금 그런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까 영화 센터 건립에 대해서 영화 영상인연대에서 많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런 생각이 있으신데 그런 그 창제작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위경혜 선생님이 하신 아카이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들을 위한 공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지금 약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창조작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그 균형적인 그 생태계 고민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창제작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게 그 제가 그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보니까 창제작하면 다 연출이에요. 왜냐면은 지원도 연출이에요. 근데 창제작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 특화된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박 선생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이나 음향이나 편집이나 미술이나 아니면은 뭐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 전문화될 것인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창제작 분야에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센터 건립을 이야기했을 때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영화 지금 아까 그러니까 연출에만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요. 저 여기가 되게 안타까운 게 광주가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러니까 허진 이경호 감독님이 재작년에 청룡영화상 단편영화상을 받았고 뭐 그 신기록이란 작품이 굉장히 아직까지 단편 영화가 한 2, 3년 이렇게 영화관을 돈다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올해도 무슨 영화제를 굉장히 많이 가요. 이런 영화들이 저는 이건 정말 광주 브랜드의 영화예요. 저기 진흥원에서 제작을 받아서 이 영화를 배급이라든지 뭐 해외 영화제를 돌릴 수 있도록 뭔가 지원도 있고 이 전반적인 그 영화가 5단계로 나눠지는데 이 마지막에 디스트리뷰션 단계까지 조금 크게 그림을 보고 그 이런 생태계를 구성한다거나 지원을 구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만들죠. 굉장히 좀 답답하셨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나 지금 올해 코로나 이 상황들이 지나면서 특히나 이제 뭔가 올해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멈춰진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 특히나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절회가 만들어지고 첫 원년으로 뭔가를 좀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올해가 또 다 가는 이렇게 막바지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이럴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시민들 이번 국민들은 영화를 통해서 또 위안을 받고 또 코로나를 함께 치유하고 이런 게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가치가 또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광주의 영화 발전을 위해서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좀 뭔가 하기로 한 것만큼은 하자 이런 말씀으로 좀 들려지고요. 두 가지 크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이런 오늘 정말 귀한 말씀들 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맞아서 좀 추진될 수 있을 실상 조직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영화영상진흥위원회를 우리가 좀 구축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 위원회를 빨리 구축해서 여기에 저는 민간 거버넌스 형태 취하면 될 것 같아요. 별도로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위원회 자체가 민간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좀 해나가고 여기에서 추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어떤 영화센터라든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행정과 그리고 이제 여기 민간 영화 단체들 그리고 영화 진흥원의 중간 조직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성 조직을 좀 바로 만드는 것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오늘 어떤 포럼의 결과로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네. 꼭 하실 이야기 더 없으실까요? 이제 시간은 이제 넘어갔습니다만은. 없으시면 굉장히 좀 우리 영화영상인연대에서 준비를 좀 많이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두 번의 연 이틀간의 어떤 토론을 준비하는 것이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그나마 이제 이게 헛되지 않도록 이후에 바로 마무리되면서 일들을 추진해 가는
이제 그런 마음을 모으는 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